안녕하세요. UK톡스 웨비나 시리즈 2탄 그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영국문화원 교육사회실 소속 엄선현입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과 커리어 개발에 대한 열정은 좀처럼 식지 않는데요.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UK톡스 웨비나 시리즈의 학부편에는 40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석박사 유학, 그리고 커리어 개발을 주제로 총 11개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영국 석사 유학 이후 사회적 기업과 비정부 기구에 몸담고 계신 두 분과 함께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우선 BTS의 RM 가방으로 유명해진 프리미엄 업사이클링 브랜드 컨티뉴의 창업자 최이현님, 그리고 국제개발 NGO 굿네이버스에서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프로젝트로 활약 중인 서진원님 두 분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웨비나는 약 40분간 한국어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사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세요. 컴퓨터로 접속하신 분들은 우측에서 채팅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신 경우에는 상단의 물음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채팅창이 나옵니다. 채팅창에서 공감 가는 질문이나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높은 질문 위주로 골라서 답변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 종료 전에 랜덤으로 한 분께 약소하지만 저희가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선 안녕하세요 졸업생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 거예요. 우리 최이현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뮤트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즈대학교 석사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업사이클링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가장 쓸모 있음으로라는 주제로 자원을 순환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들, 예를 들어 가죽 시트, 에어백, 그리고 안전벨트 등을 활용해서 가방이나 기타 여러 패션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굉장히 흥미로운 자기소개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서진원님께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앵글리아계 대학교에서 농업농촌개발학 전공 석사 마치고 지금은 굿네이버스라는 국제개발 NGO에서 국제개발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총 11개의 웨비나 중에서 첫 번째 세션으로 초대를 드려서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흥미로운 커리어를 가진 두 분이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종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한 어떤 뭐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이런 현황,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 전망이 궁금해요. 먼저 이현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요즘 이제 그린 커리어라고 해서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사이클 브랜드를 운영 중이시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환경, 또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이라는 게 되게 거의 되게 중요해지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은 8, 90년대에는 뭐 기술 중심, 뭐 90년대는 뭐 가성비 중심, 또 2000년대부터 디자인 중심이 주로 이제 산업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확실히 달라진 거는 그 가운데서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환경성, 친환경성이 얼마나 이제 신경을 쓰는지도 소비자의 선택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도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ESG 경영이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그렇죠. 대중적인 관심도 많이 높아지잖아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그런 큰 그림을 보시고 그 분야의 파이오니아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그다음 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비정부 기관의 국제개발 활동가라는 걸 그 이름을 들으면 왠지 가슴 뛰는 일을 할 것만 같은데요. 진원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우선 국제개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제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 정부의 해외 원조 기금이나 아니면 대중분들의 그런 뭐 월 3만 원, 5만 원 같은 이제 후원금을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지역들을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기후변화나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런 뭐 한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가 열악하고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국제개발 분야에서 더 많은 기금들이 조성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게 되셔야지 그런 분들의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제개발 분야가 좀 더 조망을 많이 받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이렇게 많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어떤 그런 부와 빈의 차이를 조금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든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려운 분들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국제개발 관련된 커리어가 조금 더 조명받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서 두 분이 참 부럽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어떤 계기로 해당 분야 그리고 또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먼저 이현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네.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이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 하면은 영국이 좀 대표적이기도 하죠.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영국에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또 거창하게 시작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아주 작은 이제 드림카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영국의 오래된 미니, 요즘에 BMW에서 나오는 말고 영국에서 정말 디자인했던 미니가 제 드림카였는데 영국에 가서 그 차를 하나 제가 장만을 했어요. 비싸진 어, 않았고 네, 100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네. 100만 원대인데 보험비가 100만 원이어가지고 제가 어렵게 아무튼 구했는데 이게 새벽에 뺑소니를 당했어요. 주차했던 차가. 그래서 어, 너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진 찍고 폐차장에 보낼 정도로 이제 버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뭔가 기억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음, 어떤 걸 기억할 수 있을까 늘 앉아있던 의자를 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쇼파로 쓰면서 이 차의 어떤 기억을 함께 하겠다라는 경험에서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재가 제가 정말 추억으로 떼놨던 자동차 시트가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그 때문에 이제 매립 폐기물 문제가 많은 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매립하지 않고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말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논문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됐죠. 근데 한국에서 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나 기아 등 이제 자동차 산업이 워낙에 기반이 단단하게 깔려 있으니까 좀 접근이 사회적으로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을 기본으로 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약간 그런 경제적 가치처럼 이런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도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가 네,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진원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진원님은 전공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인데다가 또 현재 하시는 일과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농업 및 농촌개발 석사라는 그런 과정으로 유학을 결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우선 이 석사 유학을 하기 전부터 이제 국제개발 NGO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 많은 이 분야 종사자분들께서 경험하신 것과 같이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3개월 정도 짧게 해외 봉사 활동을 하다가 약간 그 현지에서 좀 지역 주민들하고 좀 어우러지고 그분들의 뭔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같이 힘을 보탠다는 거에 되게 많은 좀 경험, 좀 의미부여를 받게 돼가지고 이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특히 제가 이 석사 유학을 결정을 하고 이 농업 농촌개발학을 전공하게 된 배경은 제가 유학 직전에 이제 현재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이제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국가로 또 2년간 파견 근무를 다녀왔는데요. 그 곳에서 제가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겪은 것들이 이제 니제리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인프라도 열악하고 소득도 적으시고 또 그런 기후변화 같은 그런 가뭄이나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한 상황에 계셔가지고 제가 이 농촌 개발이랑 농업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잘 기획을 해서 더 효과적인 그런 성과를 좀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런 배경으로 좀 농업 농촌 개발학이라는 전공을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 이전부터 이미 NGO에서 일을 하고 계셨군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석사 유학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전문성을 좀 더 높이고 커리어를 발전시키고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로 세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석사 유학을 위해서 이제 영국을 선택하신 이유까지는 저희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졸업하신 학교들이 해당 분야에서는 또 이제 유수한 그 학교로 평판이 좀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진원님께 답변 부탁드릴 건데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이죠. 선택하신 결정적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영국은 제가 앞서서 설명 못 드렸는데 이제 개발학의 약간 시초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이고요. 현재도 이제 개발학 분야로만 한정해서 보면은 세계 탑 10 이제 그런 학교 중에서 5개 이상이 영국 학교에 있어요. 지금 제가 2021년도에 새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가 이제 9위에 랭크가 됐더라고요, 올해. 좀 이제 개발학 분야에서 되게 저희 학교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영국에도 다양한 개발학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스트 앵글리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그 섹터 중심으로 분야 중심으로 좀 전공들이 잘 쪼개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국제개발이라고 하면은 어떤 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뿐만 아니고 뭐 보건이나 교육이나 식수위생이나 젠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발전이 돼야지 그 지역 사회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건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수면 식수 아니면은 뭐 보건과 개발 농업 농촌과 개발, 뭐 젠더와 개발,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개발 같은 다양한 이제 영역별로 그 전공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특정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국제 개발과 연계를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학교가 그런 분야 전문성을 같이 쌓기에는 되게 좋은 학교라고 판단이 돼서 이스트 앵글리아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는 어떤 실무 전문성이 좀 높은 그런 네. 커리큘럼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최희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리즈 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분야 전문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즘에 특히나 ESG 경영에 관련된 거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학교마다 이제 커리큘럼이 있고 과목이 있을 텐데 우선은 아까 좀 얘기를 덜 드린 부분이 이제 왜 영국에서의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냐인데 미국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경우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네. 확실히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랑 사회에서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기본적인 문화나 이런 면에 있어서 영국이 뭐 도시재생부터 자원순환까지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우선은 그래서 영국을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을 어떤 측면에서 배울 거냐였는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위기관리 경영을 좀 연계돼서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11년도 때에는 그 정확히 CSR이라고 하는 그 과목은 두 학교밖에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정말 제가 원하던 좀 스페시픽한 그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가 그중에서 리즈 대학교의 교수님이 그분들이 얘기하시거나 여러 가지 쓴 내용들을 보고 이 학교가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리즈로 가서 이제 석사를 예, 하게 됐죠. 음,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듣기로도, 약간 본인이 원하는 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영국이 유학지로 좀 선호된다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전공이나 이런 게, 예,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에 약간 이어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의 그 현재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졸업하신 학교로부터 뭔가 이제 서포트 같은 걸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진원님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뭐 해외 기관에 취업을 한번 뭐 트라이를 한 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제 CV를 작성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으로서 예, 좀 작성하는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학교마다 아마 이제 커리어 센터 서포트하는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가면은 두사 차례 뭐 영어 문법부터 해가지고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잘 담길 수 있도록 좀 이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되게 친절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만족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거 외에도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를 할 때 이제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인턴십을 한 다음에 인턴십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논문을 썼지만은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선택을 해서 그 인턴십은 뭐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뭐 인도나 뭐 미얀마나 이제 해외에 있는 뭐 NGO 기관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 학생들이 좀 현지에서 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걸로 또 기억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커리어를 이제 발전시키고 연계시켜 나가시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에서 어떤 그런 약간 산업 쪽, 분야 쪽, 이쪽이랑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들, 네,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이현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부할 때 취업을 고민을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어디를 취업을 해서 전공을 살릴 것보다는 내가 이 배운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그게 창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머물러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한국에 갔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한국에서 창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에서 직접적인 취업에 관련된 어떤 지원을 받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세미스터 끝나고 텀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은 인턴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만 이제 한국에 와서의 어떤 실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연구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잊혀질 때가 많았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웨비나도 요즘에 물론 되게 활발하게 잘 돼 있고 언제든지 제가 흥미로운 주제 또 그때 배웠던 과목들에 연결된 것들을 웨비나를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이 좀 자주 있었어요. 학교에서 주관한 한국에서의 모임 같은 게 또 그때마다 저희 전공 교수님도 이제 웨비나로 참여를 해서 같이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계속 이제 최신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이제 받고 있죠. 지금 졸업한 지가 9년이 다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과목에 이제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이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바로 저희가 어떤 이제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물론 학교에서 약간 실질적인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은 취업이 잘 될 수 있지 이런 도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두 분 답변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질문 두 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영국 석사 유학이 두 분의 현재 커리어와 그리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해요. 현재 직업이나 삶에 만족하시는지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먼저 이현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많이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뭐 알바보다도 저는 봉사활동을 이제 옥스팜에서 좀 했었는데,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이제 옥스팜의 어떤 모델을, 세컨핸드 샵을 운영하는 그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하지만 그 실제로 영국에서 그들과 어울려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NGO는 사실상 이제 지속적인 어떤 순환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부나 어떤 거 받지 않으면. 근데 그 기부를 받더라도 그냥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순환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생존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배웠을 때 배우기 전에는 사회적 기업도 어떤 기부나 활동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벗어나서 운영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지만 또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게 됐었죠.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답변이었어요. 다음에는 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영국에서 석사를 한 경험들이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뭐 다른 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제 평가하는 이제 사이클들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사실 잘 모른 채로 지금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잘 모른 채로 그다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 개도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제가 이제 기획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이분들께 어떤 영향이 가고 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일이 참 재밌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국제개발 분야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에 관한 이슈가 되게 화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에서도 특히 농촌 지역에서도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좀 더 이제 환경이나 기후변화, 적응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환경과 좀 더 쉽게 말하면 뭐 친환경적으로 그런 지역사회가 농촌 지역사회가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런 좋은 프로젝트도 기획을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두 분의 어떤 직업 의식에 굉장히 그 철학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제 사회 계열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뚜렷한 것 같은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로 느껴져서 매우 부럽고 또 많이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참석자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들어와신 분들이 영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짧은 조언을 부탁드릴 텐데 예를 들어 만약에 본인이 다시 석사 시절로 돌아간다면, 유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이런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나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근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자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에서 졸업할 때 좋은 데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성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의 그 시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학문적으로 내가 정말 고민했던 것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단순히 어디를 취업을 해야지 어디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1년인가요? 요즘도? 요즘 뭐 과목마다 1년, 2년이 다르긴 한데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어떤 취업을 더 좋은 곳을 하기 위해서의 공부보다는 정말로 내가 그동안에 10년이 넘는 공부 가운데 내가 배운 이 과목을 조금 더 디벨롭하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확실히 학문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던 너무나 알찬 시간이어가지고 재미있었고 다시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거기에 근데 너무 목매달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가면 또 공부만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는 좀 주변을 더 학교에서만 배울 수도 있는 거지만 영국이 되게 다문화잖아요.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오잖아요. 저희만 해도 46명 중에 24개국의 친구들이 모인 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시간은 공부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주변에 해외 다른 유럽 국가도 가면서 조금 더 즐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매우 공감되는 답변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놀 때도 굉장히 열심히 놀잖아요. 네.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네, 이번에는 진원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넘어가기 전에 조언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거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말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 1년 동안은 사실 뭐 취업 걱정도 뭐 안 하진 않았지만은 그 1년 동안에는 조금 더 한국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그렇게 바쁜 삶에서 좀 벗어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1년 동안 약간 이렇게 푹 빠져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깊이 공부하고 파고드는 그런 깊은 시간으로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그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시간들을 좀 즐겨라 계속. 예. 지금 즐기던 것처럼 계속 즐겨라라고 저한테도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국 석사 유학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그렇다고 놀거나 이렇게 놀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도 되게 다양한 국적의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하나하나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좀 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공부를 하되 그 외의 시간에는 그 공부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1년이란 시간 사실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비슷한 양의 공부를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건 사실 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 분의 삶과 커리어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만족하셔서 저도 이제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저희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저희 사전 질문 받은 것들을 조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질문들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우선 요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가와 NGO 국제 활동가로 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얘기를 할까요? 네, 이현님이 먼저 해주세요. NGO 사회적 기업에 둘 다 추구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단이고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가 사회적 기업이고, NGO는 정말로 그대로 내가 생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이제 해답을 찾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조금 모호하게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혹시 진호님도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분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다양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신데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어떤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물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뭐 타인과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약간 기본적인 저희의 뭐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 그런 타고난 성향 자체가 좀 받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모르겠어요. 저 외부인이 봤을 때는 약간 이타적인 삶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진원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다른 분이 그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기후 환경이랑 농업 회복력 관련해서 영국 석사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혹시 네. 졸업하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외에도 뭐 진원님이 고려하셨거나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추천해주고 싶으신 학교들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일단 그 말씀해 주신 분야가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일단 저희 학교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뭐 농업 농촌 개발도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리서치 센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좀 기후 변화랑 농업하고 연계해서 공부하시기 되게 적합한 학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교 외에도 제가 준비했던 학교는 뭐 석세스 대학교도 있었고요. 맨체스터 대학교도 있었는데 이제 석세스 대학교는 워낙에 이제 IDS라는 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뭐 이제 가장 뛰어나고 연구 성과가 좋은 이제 연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석세스 대학교는 이제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기후 변화랑 농업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커리큘럼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그 동료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두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게 굉장히 또 학교마다 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그 졸업생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커리큘럼의 전공 과목 이름은 비슷할 수 있어도 커리큘럼을 따져보면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배울 수도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원님이 추천해 주신 그런 학교들 서로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어떤 목적에 맞는 학교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현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학생 비자로 창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학업 도중에 뭔가 인스퍼레이션처럼 예,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절차나 아니면 또 어떤 그렇게 좀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방법? 어떻게 네.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창업을 물론 되게 그때그때마다 좋은 영감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학기 중에 했던 것은 이제 안경 모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경을 되게 많이 착용을 하고 또 교체 주기가 1년 아니면 6개월씩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용하고 난 안경은 버리거나 그냥 방에 그냥 어딘가 들어가 있잖아요. 책상 서랍에.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아프리카 케냐 쪽으로 보내자. 비타민 A가 결핍이 많이 돼서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버려지는 안경이 많을 테니까 근데 그렇다고 현지에 가서 아이들의 시력을 체크하고 뭐 안경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필요 없는 안경은 우리가 아프리카로 보내주자라는 이제 캠페인을 친구들 그 학과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대만 애랑 또 이제 케냐에 사는 친구랑 해서 셋이서 같이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10명이서 같이 모아서 한 사람은 이제 모으는 역할, 저는 이제 모아서 한국에서 모아서 이제 보내주고 또 들어가는데 또 아무리 무료로 기부한다고 해도 현지 사정이 달라서 또 돈을 또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들, 그래서 누구가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이제 이 카테고리를 정해야 돼가지고 꼭 창업을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인스파레이션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고 재밌게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꼭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한 어떤 가치를 나 말고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뤄나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학업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그런 경험적인 부분도 도움이 될 텐데 사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또 어떤 기회가 어떤 또 창업으로 이어지는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언 매우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아쉽네요. 혹시 뭐 나중에 더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국문화원 블로그에 인터뷰가 전문이 이제 나와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뭔가 브랜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나중에 뭐 기회가 생기면은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진솔하게 조언을 해주신, 아낌없이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참석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채팅창에 감사 인사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감사 인사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약소하지만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영국 유학 관련된 최신 정보나 또는 행사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카카오톡에서 저희 주한영국 문화원 채널을 검색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한 글에 당첨되었다는 댓글이 달려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되신 분은 안내에 따라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분 후에 시작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 대학원 졸업생 다른 두 분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두 분 다 어떤 사회적 기업에 몸담고 계셨잖아요. 다음 세션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분, 엔지니어링과 스포츠 경영 이렇게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오늘 4가지 세션이나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두 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